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50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25년을 함께한 부부 그리고 그들의 두 자녀와 시부모님까지 함께 사는 대가족의 이야기죠.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이 가정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진실이 어떻게 이 가족을 뒤흔들었는지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52세인 김미숙 씨입니다. 미숙 씨는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하는 고된 하루를 25년째 반복하고 있죠. 남편 박철수 씨는 54세. 젊은 시절 꽤 괜찮은 회사에 다녔지만 10년 전 구조조정으로 명예퇴직을 당한 후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간간히 일용직이나 단기 알바를 하지만 수입이라고 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죠. 하지만 철수 씨의 자존심은 하늘을 찌를 듯 높습니다. 내가 가장이다, 내가 이 집의 기둥이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도 정작 집안일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 박민수는 28세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고, 둘째 딸 박지영은 25세로 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는 철수 씨의 부모님이 함께 살고 계십니다. 올해 80세인 시아버지와 77세인 시어머니죠. 언뜻 보면 3대가 화목하게 사는 대가족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숙 씨는 새벽부터 밤까지 가게 일을 하면서도 집에 오면 시부모님 식사 준비, 빨래, 청소까지 혼자서 다 해야 했습니다. 철수 씨는 소파에 누워 TV만 보고 있었죠. 여보, 설거지 좀 도와줄래? 아, 나 허리 아프다고 했잖아. 너 혼자 하면 되잖아. 이런 대화가 일상이었습니다. 더 답답한 건 자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아빠도 나름 힘들어 하시는데 엄마가 너무 몰아붙이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고, 딸 지영도 아빠가 돈을 못 벌어온다고 그렇게 구박하면 아빠 입장에서는 어떻겠어? 라며 아빠 편을 들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또 어떨까요? 며느리가 좀 더 남편을 세워줘야지. 남자 자존심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말을 자주 하셨죠. 미숙 씨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가족 중에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지내던 중 작년 가을 무렵부터 철수 씨에게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 거죠. 10년 넘게 방치했던 머리를 염색하고 새 옷을 사입고 심지어 향수까지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왜 갑자기 이렇게 꾸미고 다녀? 아, 나도 이제 좀 관리를 해야지.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면 안 되잖아. 처음에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가꾸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항상 뒤집어 놓고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만난다며 외출하는 횟수가 부쩍 늘었죠. 어느 날 밤늦게 들어온 철수 씨의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분명 아침에 나갈 때 뿌린 향수와는 다른 냄새였어요. 여보, 이 향수 냄새 뭐야? 뭔 소리야? 내가 뿌린 향수지. 아니야, 이건 여자 향수 냄새 같은데. 야, 너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친구들이랑 식당에서 먹었는데 옆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 냄새가 옮겨왔나 보지. 그럴듯한 변명이었지만 미숙 씨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철수 씨가 평소보다 일찍 자리를 비운 사이 집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아, 죄송합니다. 잘못 걸었나 봐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기 전에 철수 씨 라는 말이 희미하게 들렸어요. 미숙 씨는 철수 씨가 돌아오자마자 물어봤습니다. 여보, 아까 집에 전화 왔는데 여자가 당신 이름 부르면서 전화 끊었어. 뭔 소리야? 나한테 전화할 여자가 어디 있다고. 그럼 누가 전화한 거야? 모르겠네. 잘못 걸었나 보지 뭐. 철수 씨는 태연했지만 그날 밤부터 휴대폰을 더욱 철저히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미숙 씨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에게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를 의심하는 거야? 분명 이런 반응이 나올 게 뻔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철수 씨가 친구들과 낚시 간다며 1박 2일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집에 두고 간 재킷 주머니에서 뭔가 떨어졌어요. 영수증이었습니다. 호텔 영수증이었죠. 그것도 더블룸 객실 영수증이었어요. 미숙 씨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낚시를 간다고 했는데 왜 호텔 영수증이 나온 걸까요? 더 충격적인 건 영수증에 적힌 날짜였습니다. 바로 지난주 철수 씨가 친구 결혼식 간다며 외출했던 날이었어요. 그날 밤 철수 씨가 돌아오자 미숙 씨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낚시는 어땠어? 아, 날씨가 안 좋아서 일찍 왔어. 별로 못 잡았어. 그래? 그런데 이게 뭐야? 미숙 씨가 호텔 영수증을 내밀자 철수 씨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낚시 간다고 했는데 왜 호텔 영수증이 나와? 아, 그게 친구가 호텔에서 회식을 했거든. 그때 내가 계산을 해서 회식을 더블룸에서 해. 그것도 1박 2일. 철수 씨는 더 이상 변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당신이 나를 믿지 못하는 게 문제야. 의심병이 심해졌네. 오히려 미숙 씨를 탓했습니다. 그날 밤 미숙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부터 미숙 씨는 철수 씨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어김없이 외출했고 토요일 오후에도 꼭 나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평소 집에서는 짜증만 내던 사람이 외출하고 돌아올 때는 콧노래까지 부르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은 철수 씨의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알림음이 계속 울렸습니다. 철수 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미숙 씨는 휴대폰을 슬쩍 봤어요. 화면에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오빠 보고 싶어요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발신자는 0이라고 되어 있었죠. 미숙 씨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미숙 씨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그러던 중 반찬 가게 단골 손님인 40대 여성분이 비슷한 경험을 털어놓는 걸 들었습니다. 사모님, 남편이 바람피는 거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요즘 그런 일들이 많네요. 제가 아는 분은 사설 탐정을 썼더라고요. 너무 비싸긴 하지만요. 사설 탐정까지 쓸 돈은 없었습니다. 미숙 씨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 철수 씨가 친구 만나러 간다며 외출하자 미숙 씨는 가게 일을 일찍 마치고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습니다. 철수 씨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어요. 미숙 씨도 한 칸 떨어진 곳에서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린 철수 씨는 한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미숙 씨는 길 건너편에서 지켜봤죠. 30분 정도 지나자 젊은 여성 한 명이 그 카페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꽤 예쁜 여성이었어요. 미숙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저 여성이? 1시간 후 철수 씨와 그 여성이 함께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미숙 씨는 똑똑히 봤어요. 미숙 씨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와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 보는 기분이 어떤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두 사람은 근처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미숙 씨는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집으로 돌아왔죠. 그날 밤 철수 씨가 집에 돌아왔을 때 미숙 씨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어봤습니다. 친구 만나기는 어땠어? 응, 좋았어.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 많이 했지.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는 남편을 보며 미숙 씨는 속이 뒤틀렸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철수 씨는 같은 카페에서 같은 여성을 만났고 함께 모텔로 들어갔어요. 미숙 씨는 그 여성이 누구인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그 여성이 혼자 그 카페에 앉아 있는 걸 보고 용기를 내어 접근했어요. 실례지만 혹시 박철수 씨 아세요? 여성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박철수의 아내입니다. 그 순간 여성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저는 몰랐어요. 철수 씨가 이혼했다고 했거든요. 뭐라고요? 철수 씨가 3년 전에 이혼했고 혼자 산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미숙 씨는 그 말을 듣고 현기증이 났습니다. 남편이 자신과 이혼했다고 거짓말까지 했다는 거였어요. 그 여성은 김영희 씨였습니다. 42세, 이혼한 지 5년 된 싱글맘이었죠. 커피숍에서 일하면서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정말 몰랐어요. 철수 씨가 결혼했다는 걸 알았다면 절대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영희 씨는 진심으로 미안해했습니다. 그녀도 철수 씨에게 속은 피해자였던 거죠. 진실을 한 미숙 씨는 며칠 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당장 철수 씨를 추궁해야 할지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할지.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영희 씨와의 관계가 시작된 지 1년이 넘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영희 씨 말에 따르면 철수 씨는 곧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돈 이야기도 자주 했다고 합니다. 미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수입을 마치 자신이 번 것처럼 포장해서 다른 여자 앞에서 허풍을 떨고 있었다는 걸 말이죠. 더 화가 난 건 가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미숙 씨가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넌지시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민수야, 아빠가 요즘 자주 외출하시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엄마 아빠도 친구들과 어울려야 하는 거 아니야? 집에서만 계시면 답답하실 텐데. 그래도 너무 자주 나가시는 것 같아서. 엄마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아빠가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들조차 자신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딸 지영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야?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신 분인데. 아빠가 돈을 못 벌어온다고 그렇게 의심하면 안 되지. 미숙 씨는 점점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배신도 충격적이었지만 자녀들마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게 더 슬프더라고요. 시부모님은 또 어떨까요? 며느리가 남편을 너무 의심하는 거 아니야? 남자가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요즘 며느리들은 참 까다로워. 우리 때는 남편이 밖에서 뭘 하든 집에서 잘 지켜줬는데. 미숙 씨는 이 모든 상황이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자신이 이 집안을 위해 25년간 희생했는데 정작 위기가 닥쳤을 때 자신 편에 서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너무 서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철수 씨가 친구들과 볼링 친다며 외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후 집에 택배가 왔어요. 택배 기사가 박철수 씨 맞으세요? 라고 물었고 미숙 씨가 대신 받았습니다. 호기심에 송장을 봤더니 보내는 사람이 김영희였어요. 그리고 품목란에는 의류라고 적혀 있었죠. 미숙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택배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남성용 고급 셔츠와 넥타이, 그리고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빠에게. 오빠가 좋아할 것 같아서 골라봤어요. 다음 주 우리 1주년 기념일에 이거 입고 와요. 오빠 만나는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이혼하고 저와 함께 살아요. 사랑하는 영희가. 미숙 씨는 그 편지를 읽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1주년 기념일, 이혼하고 함께 살자고. 남편이 1년 넘게 바람을 피우면서 심지어 그 여자에게 이혼하겠다고 약속까지 했다는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택배 안에 들어있던 또 다른 편지였습니다. 철수 씨가 영희 씨에게 보낸 편지의 복사본이었어요. 영희야. 미안해. 집에서 자꾸 의심해서 힘들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곧 정리하고 너한테 갈게. 우리 아이들 결혼시키고 나면 이혼할 거야. 그때까지만 참아줘. 철수가. 미숙 씨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남편이 자신과 이혼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계획을 다른 여자와 함께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저녁 철수 씨가 집에 돌아왔을 때 미숙 씨는 택배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이 받을 택배가 왔어. 철수 씨가 택배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건 다 봤어. 편지도 다 읽었고. 미수가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1년 넘게 바람 피우면서 이혼하겠다고 약속한 게 오해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철수 씨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난장판이 됐습니다. 미숙 씨는 25년간 쌓였던 분노를 모두 쏟아냈어요. 25년. 25년을 내가 이 집안을 위해 뭘 했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하면서 가족 먹여 살렸는데. 당신은 뭘 했어? 집에서 TV만 보면서 놀고 먹기만 했잖아. 그런 주제에 다른 여자한테 가서 뭔 가장 노릇을 해? 철수 씨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돈을 못 벌었어. 그런데 그것 때문에 25년 동안 나를 무시했잖아. 집에서 내가 뭘 해도 잔소리만 하고 시부모님 앞에서 나를 바보 취급했잖아. 나도 남자야. 나도 인정받고 싶어. 그래서 바람을 피워도 된다는 거야? 미수가 우리 이혼하자. 이미 우리 사이는 끝났어. 그 말을 들은 순간 미숙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혼? 좋아. 그런데 이 집에서 나가는 건 당신이야. 뭐? 이 집은 내 돈으로 산 거야. 내가 25년간 벌어서 장만한 집이라고. 당신이 이 집에 보탠 돈이 뭐가 있어? 당신은 오늘 당장 나가. 집안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시부모님도 나오시고 아이들도 모두 거실에 모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날 밤 집안은 난장판이 됐습니다. 미숙 씨는 25년간 쌓였던 분노를 모두 쏟아냈어요. 25년. 25년을 내가 이 집안을 위해 뭘 했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하면서 가족 먹여 살렸는데. 당신은 뭘 했어? 집에서 TV만 보면서 놀고 먹기만 했잖아. 그런 주제에 다른 여자한테 가서 뭔 가장 노릇을 해? 철수 씨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돈을 못 벌었어. 그런데 그것 때문에 25년 동안 나를 무시했잖아. 집에서 내가 뭘 해도 잔소리만 하고 시부모님 앞에서 나를 바보 취급했잖아. 나도 남자야. 나도 인정받고 싶어. 그래서 바람을 피워도 된다는 거야? 미수가 우리 이혼하자. 이미 우리 사이는 끝났어. 그 말을 들은 순간 미숙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혼? 좋아. 그런데 이 집에서 나가는 건 당신이야. 뭐? 이 집은 내 돈으로 산 거야. 내가 25년간 벌어서 장만한 집이라고. 당신이 이 집에 보탠 돈이 뭐가 있어? 당신은 오늘 당장 나가. 집안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시부모님도 나오시고 아이들도 모두 거실에 모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철수야, 내가 잘못했다. 아버지, 남자가 결혼했으면 가정을 지켜야 하는 거야. 바람 피우는 놈은 사람이 아니야.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가 25년간 이 집안을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철수야, 너는 정말 못된 놈이야. 자녀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 민수가 말했어요. 아빠, 너무해요.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짓을 해요.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쌓아온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분노와 원망 속에서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진정한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에서 가장 큰 성장이 시작됩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선택하고 있습니다. 미움 대신 사랑을, 절망 대신 희망을.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나요?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은 때로는 이를 위기에 처했을 때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족의 힘은 완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말입니다.